자, 제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걷냐면 이 팔과 다리의 밸런스를 왜 맞아야 하는지 오늘 제대로 알려드려 볼게요. 안녕하세요. 야구가 늘고 싶은 자들을 위한 야늘자TV 찐코치입니다. 자, 오늘은 선수분들에게 이 하체 메커니즘과 스로잉 메커니즘의 균형을 맞춰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스로잉, 하체 밸런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볼게요. 자, 이 투구에서 스로잉과 하체의 밸런스를 맞추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걷거나 뛸 때 이 팔과 다리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게 아닌 밸런스를 맞춰줘야 더 효율적이고 편하게 운동 능력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투구도 마찬가지로 이 스로잉과 하체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더 편하고 효율적인 투구를 할 수 있는데, 이 스로잉과 하체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선 먼저 이 스로잉과 하체의 구간을 자세하게 알고 가야겠죠. 그럼 이 스로잉 구간부터 알아보자면 이 글러브 낀 손과 공 잡은 손이 겹쳐진 상태로 시작할 때 이 둘이 분리가 되는 구간인 백스로잉, 그리고 이 백스로잉에서 공을 던지는 팔로스로우 구간으로 전달시키는 징검다리 역할인 코킹 구간, 그리고 마지막 공을 던지는 역할인 팔로스로우 구간, 백스로잉, 코킹, 팔로스로우. 이렇게 스로잉은 3개의 구간으로 나눠져 있어요. 그 다음 하체 구간으로는 이 오른쪽 다리에 무게를 실어서 에너지를 모으는 킥킹 구간, 그 다음 이 오른쪽 무게를 이 왼쪽 다리에 이동시키는 중심 이동 구간, 그리고 마지막 이 지면을 딛는 디딤발 구간, 킥킹, 중심 이동, 디딤발. 이렇게 하체도 스로잉과 마찬가지로 3개의 구간으로 나눠져 있어요. 그럼 이 스로잉 3구간과 하체의 3구간을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서 사용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. 자, 그럼 이 투구는 이 하체의 하나인 킥킹으로 시작하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죠.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하체 하나인 킥킹은 시작할 때 이 스로잉 하나 백스로잉은 시작을 안 해요. 자, 그래서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밸런스가 깨지는데,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킥킹은 올라가는 걸로 끝이 아닌 내려오는 동작까지 만들어줘야 돼요. 자, 왜 이렇게 내려오는 동작을 만들어야 되냐면 이 다리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가 바로 이 스로잉의 하나 구간인 백스로잉이 만들어주는 시간이에요. 그런데 이 밸런스가 안 맞는 선수분들은 이 킥킹을 할 때 다리를 올리고 내리는 동작이 아닌 이 왼다리로 이 위에서 중심 이동을 만들게 돼요. 그러면 이 하체의 둘 구간인 중심 이동과 내 스로잉의 하나 구간인 백스로잉이 짝이 돼버려요. 이런 식으로. 자, 이렇게 하체의 둘 중심 이동과 스로잉의 하나인 백스로잉이 짝이 되면 이제 하체 같은 경우는 디딤발인 하나의 구간만 남아있고, 스로잉 같은 경우는 코킹과 팔로스로의 둘 구간이 남아있어요. 근데 문제는 여기서 공을 던져야 되니까 이 팔로스로를 안 쓰고 코킹을 쓸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코킹을 삭제하고 팔로스로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. 어떻게? 키킹. 그러면 이제 일명 통짜 스로잉이 만들어져서 공을 어거지로 그냥 엎어 던지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하체와 스로잉 밸런스가 맞지 않은 상태로 공을 던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메커니즘 중에 하나를 삭제하게 되는 투구폼이 만들어지는 건데, 하필 삭제해도 메커니즘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에너지를 전달시키고 연결시키는 코킹을 삭제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. 그래서 많은 선수분들이 추구하는 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뒤에서 만들어 놓고 던지는 폼, 즉 이렇게 만들어 놓고 던지는 폼을 많이 추구하죠. 그 이유는 이 백스로잉이 밑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이 팔로스로를 연결시키는 코킹을 안 쓰다 보니까 여기까지 나오기가 버겁기 때문에 뒤에서 미리 만들어 놓고 이 팔로스로에만 의존해서 던지게 되는 거예요. 제가 왜 이 코킹을 그렇게 강조하는지 이제 좀 아시겠죠?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 하체와 스로잉 밸런스를 맞춰서 좋은 투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디테일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. 자, 그럼 훈련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 이 상체와 하체 구간을 짝을 지어서 투구를 해볼 거예요. 즉 하나 구간에선 킥킹과 백스로잉, 그리고 둘 구간에선 중심 이동과 코킹, 그리고 마지막 셋 구간에선 디딤발과 팔로스로 이렇게 짝을 지어서 공을 던져볼 거예요. 킥킹, 중심 이동. 자, 그러면 이 1구간부터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자면
이 1구간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 킥행 구간과 중심 이동 구간을 확실하게 분리를 시켜줘야 돼요. 자,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분들이 이 킥행 동작에서 다리를 들고 이 왼다리를 내려야 될 때 이 내리는 동작과 중심 이동 동작을 구분하지 못해요. 그러니까 이 왼다리를 내려놓고 중심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왼다리를 내리는 걸로 중심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1구간 훈련은 킥행을 하고 왼다리를 내릴 때도 내가 중심 이동이 시작하고 있지 않아야 돼요. 결국 중심 이동은 이 오른다리 축다리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 킥행 동작과 중심 이동 구간을 분리시킨다. 제가 지금 이 백스로잉을 만드는 시간을 이 왼다리 내리는 걸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 왼다리뿐만 아니라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. 뭐 고관절을 잡는 걸로 백스로잉을 만들 시간을 주는 것도 있고, 오른다리를 낮춰서 에너지를 모으면서 백스로잉을 만드는 시간을 주는 이런 방법들도 있어요. 자, 그럼 이 둘 구간으로는 이 하나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면을 딛고 있는 축다리로 중심 이동을 시작할 때 이 백스로잉에서 이 팔꿈치 회전인 코킹을 사용해 줘야 되는데, 스로잉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해요. 뭐 밑에서 만들어 놓은 선수가 있고 뭐 수평에서 만들어 놓은 선수가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, 본인의 백스로잉에서 팔꿈치 회전을 사용해 줘야 돼요. 뭐 수평이면 수평에서, 뭐 위로 올리는 투석기 스로잉이면 투석기로. 그러니까 이 백스로잉은 밑에서든 수평에서든 위에서든 내 몸이 중심 이동으로 이동할 때 이 연결시키는 징검다리 코킹이 있어야만 이 팔로스로우를 더 강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예를 들어 이 팔꿈치 회전이 아닌 그냥 어깨로 이렇게 들어버리면 내 몸은 나갈 때 이 공 잡은 손은 그냥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뭐 벌어지거나 아니면 팔로스로우를 다시 내가 억지로 끌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연결이 아닌 따로 노는 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. 밸런스가 맞을래야 맞을 수가 없겠죠. 자,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구간인 이 디딤발과 팔로스로우를 사용하는 구간은 이 하나와 둘에서 에너지를 잘 만들고 전달했으면 그 에너지를 이제 폭발시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역교차라는 움직임을 사용하는 구간이에요. 이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역교차 움직임이란 내 스로잉이 던지고자 하는 방향인 앞으로 에너지를 쓸 때 이 디딤발 자체는 지면을 눌러서 스로잉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써주는 걸 이제 역교차 움직임이라고 해요. 쉽게 비유해드리면 자동차가 달리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우리 몸이 앞으로 쏠리는 현상, 이 움직임을 이용하는 건데, 우리가 이 둘 구간에서 중심 이동으로 내 몸을 앞으로 전진시킬 때 이 디딤발 자체가 지면을 눌러서 스로잉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써주면 결국 내 스로잉은 던지는 방향으로 더 강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디딤발과 이 스로잉은 짝이 돼서 역교차를 사용해야 에너지가 폭발이 돼요. 이 스로잉과 디딤발은 반대 방향으로. 자, 오늘은 제가 이 스로잉의 세 구간과 하체의 세 구간, 여러 메커니즘들을 이용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훈련을 알려드리고 있는데, 만약에 이 각 구간마다의 메커니즘을 좀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일일이 하나씩 이미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. 이런 식으로. 자, 이렇게 하체의 둘 중심 이동과 스로잉의 하나인 백스로잉이 짝이 되면 이제 하체 같은 경우는 디딤발인 하나의 구간만 남아있고, 스로잉 같은 경우는 코킹과 팔로스로의 둘 구간이 남아있어요. 자, 그런데 이 방법을 이용해서 공을 더 강하게 던질 수도 있어요. 예를 들자면 하체는 이 디딤발 하나의 구간에서, 스로잉은 코킹과 팔로스로 둘 구간을 빠르게 사용할 줄만 안다면 이런 식으로 더 강하게 던지는 방법도 기대해 주세요.